이렇게 이제 그 명의님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자산 이전을 조금씩 계속 해오시고 계시고,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걸 토대로 이제 저희한테 좀 어떤 방법이 있겠냐 하신 상태에서, 이대로 그냥 저희가 60세부터 만약에 90세까지 정말 부동산도 한 2%밖에 안 오르고 비상장 주식도 1년에 3% 정도만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600억 정도가 나오니 요거를 조금 사전에 조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, 회장님이 한번 가지고 와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또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저희한테 또 어떤 상품을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, 일단 저희는 증여로 초점을 당연히 잡았습니다. 근데 증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저희가 일반적인 증여가 있고, 이렇게 좀 업력이 되고 또 제조업이고 어떤 조건이 맞는다면, 이 정도 사이즈라면 증여특례를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사이즈죠.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증여특례와 추후에 상속까지 연결됐을 때 가업상속공제까지 같이 염두를 해두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시다시피 가업상속공제는 저희가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증여특례를 먼저 좀 검토를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회사의 조직도인데, 1억이 넘는 그 주가 평가가 나온 회사이고, 사장님이 지금 요 A 법인에서도 대표이사직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또 본인 자녀와 함께, 회장님 입장에서는 손자녀죠. 본인과 본인 자녀로 하는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이미 조금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조금씩은 사업이 이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워낙 저 A라는 법인의 규모와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신설법인으로 이제 그 사업부를 한 개, 두 개씩 옮기기 시작을 해도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, 그 사이에 혹시라도 뭔가 유고가 일어나거나 이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증여특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는데요. 증여특례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장표를 좀 먼저 넣었습니다. 인적분할이라고 해서 기존의 A라는 법인을 A와 A-로 세 가지로 인적 분할을 먼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. 저희는 왜 이렇게 했냐, 왜 굳이 A를 한 번에 넘기지 않고 이렇게 7대 2대 1의 비율로 법인을 3개로 나눈 이유는 사실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희가 어제 제가 저희가 증여특례라든지 가업상속공제를 진행을 할 때, 우리 회사가 아까 500억 정도 되고 업력도 30년이 넘은 회사면 그냥 단순하게 가업상속공제로 만약에 500억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, 사후 요건, 요 7년 요건만 맞추면 굳이 저희가 이런 사전 작업 없이 가업상속공제로 다 넘기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. 500억까지 공제가 다 된다고 한다면. 근데 물론 여기도 제가 아까 제조도 하고 도매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, 이 사업용 자산 비율에는 잘 아시다시피 요 임대용 부동산이 들어가질 않습니다. 그리고 평균보다 150% 이상이라면 이 역시 또 비사업용 자산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,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FP나 F5 센터에서 이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서 사업용 자산 비율을 계산을 했을 때 평균치가 생각보다 낮습니다. 한 60% 정도를 평균치로 잡으시더라고요. 이투는 이제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사업부 중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사업부로 밀어줍니다. 제가 아까 500억 정도 평가가 나온다고 했을 때 20%면 대략 한 100억 정도 되죠. 그러면 이 100억짜리에다가 괜찮은 사업부와 괜찮은 영업 부문을 좀 몰아서 만들고요. A3는 이제 지방에 있는 공장 제조시설을 같이 넣어놨습니다. 저희가 증여특례가, 가업상속공제는 뭐 기간에 따라서 200억, 300억, 500억인데 증여특례는 100억까지 저희가 한도가 있죠. 그래서 이 A2를 이렇게 인적 분할을 통해서 조금 수익성이 좋고 그다음에 사업용 자산 비율이 높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A2를 증여특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안을 짜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증여특례를 활용한다면 일반 증여랑 다르게 굉장히 낮은 세율입니다. 아시다시피 30억까지는 이제 5억을 빼고도 10% 구간이고, 30억 초과는 20% 구간이어서 100억 한도로 저희가 증여특례를 시행할 수 있는데, 사실 무조건 이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가 당연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얘를 쓰지 않고서는 일반 증여나 일반 상속으로 했을 때 그 세금을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됐을 때에는 얘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, 일부러 좀 몰아서
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놨고, 그렇다면 증여특례가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증여특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. 가압상속공제에 비해서 당연히 조금 조건은 낮고 사후관리 요건도 좀 낮지만 어떤 일정의 주시는 분과 받는 분 그리고 또 우리 법인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또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가능한 제도여서 다행히 우리 회사 저희가 상담을 했던 업체는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하는 업체고, 저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인적 분할함과 동시에 그 사업부나 아니면 영위했던 그 주 업종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사업 경력도 인정을 받습니다. A2를 이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함께 사장님이 소유하는 회사로 만들었고요. 그렇게 된다면 아까 A와 A3는 아직 남아 있지만 이제 메인이 되는, 즉 수익성이 가장 좋은 A2는 이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제 이전이 가능합니다.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00억까지 이 증여특례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사업용 자산 비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저희 회사도 그렇게 몰아주고 조금 사업용 자산 비율을 높이려고 조정을 해도 사실은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이제 사업용 자산 100%는 단순히 비교용이고,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용 자산 75.9%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 저희는 좀 높은 비중이라고 보는 게, 이 정도 사이즈의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60%대의 사업용 자산 비율이라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절감된 19억 정도의 증여세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. 다만 아시다시피 증여특례의 가장 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게 증여자 사망 시 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는 점이겠죠.